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경원이다 이현철입니다. 오늘 주제는 경찰청 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우리가 스토커 관련돼서 사건이 계속 나고 스토커 관련돼서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이 강력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떤 경찰청에서 민간경호 서비스를 조금 이용해서 그런 걸 같이 접목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제가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요. 아마 경찰청장님께서 지원 사업을 좀 하겠다 해서 이번에 아마 이제 조달청에 이렇게 이제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고요. 이제 이거를 진행하는 경찰청 담당자도 제가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우선 이게 이제 어찌됐든 국가에서 어떤 스토커 관련된 사건을 조금 더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긴급 공고라고 올라와 있는데 아마 이제 빨리 올해 안에 빨리 이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또 조금 고위험의 어떤 범죄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 빨리 아마 이제 이 민간경호원들을 좀 투입시키려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쭉 훑어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제안할 때는 우리나라 경호업체가 전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피해자분들이 지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업체한테 조달청에서 부가세 물론 포함이니까 7억을 한 번에 내리는 것보다는 조금 지역별로 서울도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좀 이런 식으로 좀 업체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그 업체마다 좀 의뢰인을 지키는 또는 그 대상자를 지키는 집중도나 관리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편리성이라든지 또는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편리할 것 같다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경찰청에서도 이걸 또 빨리 진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국가 절차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한 업체에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이제 1인당 25만 원을 잡았어요. 이제 하루 10시간 기준인데 물론 이제 이것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 대상자의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 따라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25만 원이 2인 1조인데 그럼 50만 원인데 부가세는 포함된 가격이라 아마 한 22만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 경호업체에서 진행하는 단가보다 조금 적은 단가죠. 근데 이제 입찰로 붙였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레고가 돼서 또 올리는 업체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저희도 이거를 넣으려고 좀 검토는 좀 했었습니다.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게 이제 100명을 지원하는 인원이거든요. 이 금액이거든요. 2인 1조로 해서 하루 10시간에서 14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급 단계에서 이 정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업체 쪽에서 보면 이거를 100명에 대한 인원을 제가 이제 여러 유튜브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신변보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허가는 있는 데가 많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계경비 큰 회사들이죠. 이렇게 삼성 에스텍이나 S1이나 캡스나 여러 그리고 일반 호송 경비하는 큰 업체들 그리고 일반 아파트나 병원이나 여러 시설물에 들어가는 시설 경비 위주 그런 경우가 보통은 규모도 크고 고정 월급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이 민간 경호의 특성상 의뢰가 들어오면 뭐 길면 뭐 몇 달, 짧으면 하루만 해도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잠깐 갈 때 한두 시간 필요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결혼식장이라든지 지금 이런 스토커 관련돼서 내가 어떤 접근금지가 떨어지기 전까지만 실제 자기 비용을 들여서 경호하는 경우가 꼭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조금 저희들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100명을 제가 이제 지금 의뢰인들을 3군데 4군데 현장을 제가 지휘를 하면서도 너무 제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인원만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100명에 대해서 저희 업체는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여러 가지 뭐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한 사람을 신변을 보호하는 거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어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돈을 떠나서 한 사람을 보호하다가 1분 1초 만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30분이면 끝나는데 뭐 싸게 안 되냐 그렇게 하는데 저희 경호원들은요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1분 1초만 해도 상황이 벌어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현실을 매일매일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경호원들을 내보내는 경호업체의 리더 입장에서는 그 현장이 과연 그 의뢰인이 이 경호원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나가서 경호를 하는 경우와 두 사람 나가서 경호하는 거 차이가 또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인원을 많이 쓸 수가 없는 또 일반인들이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나간다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상황실을 꼭 운영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행하다 보면 어떤 장소에 의뢰인이 간다거나 할 때 그 장소의 기본적인 그날의 날씨라든지 그날의 어떤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상황실에서 먼저 파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의뢰인을 모시기 위한 여러 가지 경호 방법에 해당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업체마다 노하우가 좀 틀려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진행하시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 서비스를 받는 과정이나 또는 이런 이제 지금 시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경호원들, 투입되는 경호원들과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분들이 조금 알면 좀 좋겠다라는 상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대상자 선정일 겁니다. 지금 아마 스마트워치를 받은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서 굉장히 인원이 꽤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투입을 해도 100명이 투입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순서를 나눠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할 경찰서나 또는 관련 기관에서 그것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건 접수 내용에 따라 어떤 사건이었고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그러면 얼마나 그 가해자가 어떤 전과라든지 또는 가해자의 뭐 어떤 병적 기록이라든지 왜냐하면 어떤 굉장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굉장한 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병력에 따라서 위험도가 좀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걸 판단하는 어떤 위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선정을 해서 이제 입찰을 붙여서 거기에 통과되는 경호업체에게 전달을 하고 그 경호업체는 2인 1조로 그 대상자와 시간을 조율하겠죠. 왜냐하면 대상자가 집에만 있는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위험하니까 그 시간만 필요하다든지 또는 나는 야간만 뭐 필요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또는 주야가 다 필요하고 나는 뭐 한 일주일 뒤에 나는 이사를 갈 거니까 또는 뭐 안전가옥으로 들어가니까 그때까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나는 회사를 꼭 다녀야 되는 입장이라
수행을 아침에 출근, 퇴근을 꼭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경호 방법이나 또는 대상자의 선택이 틀려질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대상자가 만약에 정말 이거를 받고 안 받고 경호를 받고 안 받고는 당연히 경찰의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상대 그러니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 상대자의 성향이나 그 상대자가 지금까지의 어떠한 행동에 대한 어떤 패턴 이런 거는 아마 당사자, 대상자가 아마 잘 알 수 있죠. 이런 것을 경찰에게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필이 조금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서 내가 그 대상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정말 위험하고 불안하고 또한 이 어떤 병력이나 폭력성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극한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라든지 이 대상자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증거는 없지만 그 사람이 정말 뭔가 나한테 행동을 할 것 같다라는 정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경찰에 계속 좀 어필을 해줘야만이 경찰도 그러한 것을 확인하고 물론 강약을 따져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필을 최대한 대상자께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필을 또 해야 된다는 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서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대상자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히 야간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야간에도 어떤 장소에 따라서는 안전한 곳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현재 지금 리스크 상황에서는 야간에 움직이는 것은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주간과 야간에서의 사고는 야간은 대부분이 어떤 모자를 쓰거나 어떤 뭐 돗발을 입고 뭐 이렇게 조금 마스크를 쓰거나 그러면 사실 식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차량 번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상자 선정에 되셔서 경호 서비스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상자가 안 됐을 경우에 내가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팀의 체계가 이제 말씀드리면 경호팀은 지금 경찰에서 경찰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입찰 공고를 띄우고 입찰에서 선정된 경호업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호업체의 직원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실 제가 이제 프리랜서 경호를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이미 프리랜서 경호팀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호업체에서 인원이 부족할 때는 그런 프리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프리팀에서 경력이 5년, 7년, 오래된 팀장급 정도 경호원 배치 신고를 개인 경호든 행사든 어떤 배치 신고를 많이 한 경호원일수록 경험이 많은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의 대처 능력은 아무래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뭐 맨날 이렇게 시험을 보는 어떤 이런 직업이라면 당연히 이런 걸로 뭐 달달 외우고 진행할 수 있지만 저희 직업은 일단 현장에서 상황이 대처되면 발생되면 몸에서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침착성과 그 다음에 대범함 그리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자기만의 희생정신 이런 것이 자기 어떤 경호원의 직업을 가진 자기만의 어떤 철학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프리팀을 좀 감안해서 2인 1조를 나가되 프리팀을 쓸 수는 있지만 한 명만 쓰고 한 명은 꼭 직원이어야 된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직원도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지금 이 서비스가 되어 있지만 1년간 계약을 계약직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 시기만 계약직으로 받아들여서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시스템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제가 파트너가 있죠. 근데
제가 썼던 파트너가 그렇게 실수가 없었으면 그 파트너랑 일을 해야 빠르죠. 마찬가지입니다. 경호라는 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인 1조로 나가면 식사 교대도 해야 되고, 또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수행을 나가면서 한 사람은 운전도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수행, 또는 한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또 도맡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서로 호흡이 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사람과 두 명을 짝지었을 때 조금 호흡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빨리 경호팀들이 들어가서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조금 우리 경호 업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군대에서도 좀 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업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친구가 되려면 한 10년 정도는 바닥에 돌아다녀야, 그래도 경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있고 대처 능력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이제 그 정도 되려면 우리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을 대면 그 친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과 같이 서로 얼굴이 아는 친구들끼리 접목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회사에서는, 선택된 회사에서는요. 그래서 그 호흡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체증이나 보고나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취합하는 여러 가지 어떤 보고서도 뭐 맨날 돌아다니면서 글로 쓸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핸드폰으로 저장하고 그때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나 내용은 당연히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호팀의 복장의 중요성과 장비. 제가 이제 그 장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경호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3단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후레쉬로 되어 있는 50cm 이하의 단봉이나 여러 가지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나갈 때는 야간 경호 나갈 때만 저는 씁니다. 나머지 때는 웬만한 그렇게 평범한, 기본적으로는 야간에 나갈 때도 저는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이게 이제 물론 상대방이,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공격의 수단이라는 게, 물론 외국은 지금 총기가 사고도 많이 나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의 지금 가장 많은 사고가 칼이죠, 칼. 그래서 이제 보통 방검술이라 그래요. 우리 이제 무술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칼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칼로 공격을 당할 때의 여러 가지 무술 능력, 이런 거는 조금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 경호원들이.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 옆에 있는 사물을 이용하고, 이런 것은 각기의 자기만의 운동을 했던 분들의 특징을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방법, 가방을 많이 씁니다. 가방은 물론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지만, 상대방으로 통해서 처음부터 상대방의 칼을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3단봉을 들거나 또는 무기를 들면 상대방도 같이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상대방을 자중시키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경찰이 조금 있으면 도착합니다. 스마트워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단축 다이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상대방과 싸움이 벌어질 때도 우리가 타격을 잘못하면 과잉방어가 되죠. 지금 이제 제안 요청 내용에도 경찰청에서도 우려하는 거죠. 경호원 2명이 나가서 이게 어느 정도의 위협이 이렇게 조금 온다고 해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무기를 든 것도 아닌데 갑자기 2명이 과잉 대응으로 상대방을 상해를 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안전 대책, 이런 것도 좀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어떤 과잉 방어에 대한, 제가 경호원이
이것 때문에 울고 웃는다라는 그런 것도 많이 했죠. 저희 경호원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희생정신이지만 내 몸도 지키지만 우리는 의뢰인을 지켜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막는 동안에 의뢰인을 피신시키고 그 의뢰인을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내 자신도 지키면서 경호원이 나중에 오해도 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방어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핸드폰 체증이라는 거 이런 것도 2인 1조가 된 상태에서 호흡을 잘 맞춰서 체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제 그 캠이죠. 캠 같은 것도 준비해서 아마 현장에서는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복장도 사실은 일반 그냥 사복을 만약에 진행했을 경우에 아마 그 상대방이 우리가 예전에 나가다 보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자가 서 있는데 저희들 같이 이렇게 배지라든지 이러한 표시, 목걸이라든지 이러한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일반 복장으로 있었을 때 그 대상자가 만나는 남자친구구나. 또는 그 대상자를 뭐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뭐 이렇게 후원해주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하고 바로 물리적 대응을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노출 경호가 기본입니다. 지금 현재 스토커 관련된 또는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노출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노출이 실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이 의뢰인 뭐 이렇게 대상자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말이 막 나오니까 웬만하면 티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밑에서 차에서 대기하고 또는 막 사복을 입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지도 안 달고 있고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상대방이 나타나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 경호팀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고 선생님 이렇게 물리적 행위 하시면 저희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우리 경호 미란다를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예방 활동이나 순찰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돌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이 대상자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복장을 취하고 어떠한 장비를 가져가고 이런 것을 아마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가 올 때나 뭐 이럴 때는 이제 우산도 챙기고 뭐 여러 가지 뭐 체증 장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스마트워치의 활용인데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실제 경찰에서, 이 대상자한테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경호팀에도 이게 아마 조금 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이 어찌됐든 대상자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대상자를 경호하면서도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를 못 누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경호원하고 대치 중에 빨리 경찰을 불러야 되는데 그럴 때는 경호원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아무래도 좀 빨리 진행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거는 좀 한번 우리 경찰청에서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면 조금 우리 경호 현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구대와의 협조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 배치 신고를 하면 관할서에서 지구대에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지구대에 아마 통지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구대에 미리 우리 그 경호 투입된 경호원이 미리 가서 그 지구대에 한번 인사를 하고 이러한 지금 위치에 이 주소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은 얘기를 좀 해주면 우리가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이 불렀을 때 조금 이해도가 빠르죠. 그리고 이제 위치도 빨리 찾을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 경호팀에서 한번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공유와 상대자를 만날 때 이제 주의사항인데 위치 공유는 이제 서로 간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그 대상자와 스마트워치 우리 경호팀과 우리가 기본적인 민간 어플들이 많습니다. 그 어플로 해도 어느 정도는 또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걸 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용하시면 비노출로 할 때 어디서 대기하고 있다거나 또는 화장실을 간다거나 또는 어떤 위치에 있을 테니까 몇 시까지 식사하고 오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럴 때 좀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자를 만날 때 주의사항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경호팀들이 나가면 의뢰인들이 다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고 그냥 상대가 나타나면 그 상대가 그냥 어떤 예견된 범죄자처럼 얼굴을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까지 어떤 행위를 안 했는데 조금 불안해서 진행하는 거지만 이 사람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만약에 경호팀이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느낌이잖아요. 내가 말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눈빛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제스처를 주는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 사람을 쳐다볼 때 내가 그냥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내 업무를 진행하는 것과 그 사람을 그냥 범죄자, 예견된 범죄자처럼 쳐다보면서 눈빛을 그냥 노려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고를 더 유발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인들 관계에서 만약에 쉽게 생각하면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돈을 받으러 가면서 경호팀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막 그 두 사람 등치 큰 사람을 세워놓고 당신 말이야 왜 나한테 돈 안 줘? 이렇게 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위력을 과시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 옆에 서 있는 우리 경호 나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갖고만 있어요. 근데 인상을 찡그려 달라 그래서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당한 경호가 아니죠.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겁을 먹고 내가 위력을 과시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폭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용정보회사, 채권 추심회사에서도 법률이 나와 있죠. 오전 9시 전, 야간 9시 이후에는 절대 집에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명 이상 가셔도 안 되고 1명이 채권 추심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온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간 경호에서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의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경호원이 어떤 표정, 경호원이 어떤 제스처를 주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은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간 경호의 위험성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야간에 웬만하면 다니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야간에는, 수행을 할 때 특히 야간에 이제 대상자께서 누구를 만나서, 이제 술을 먹는다든지, 또는, 조금 외곽으로 이동을 해서 누구를 만난다든지, 물론 이제 개인의 여러 가지 또 개인 사정도 있고 개인 또 업무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경호팀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따라가면 나는 괜찮으니까 대기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시를 하면 저희가 스마트워치로 그 위치만 확인하지 실제 그분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누구한테 위협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조그만 무전기를 주는 경우도 있고 단축 다이얼로 무조건 경호원하고 스마트워치하고 동시에 꼭 차고 있으라든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의뢰인이 경호원 보고 대기하라고 했는데 의뢰인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걸 경호원을 붙였는데도 왜 이게 사고가 났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경호는 개인 사생활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경호원이 대상자를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집에는, 가정집은 특히 저희는 나갈 때 저희 직원들 보고 집 안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사건 사고나 우리가 리스크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의뢰인하고의 특히 술자리, 또 특히 의뢰인하고 식사할 때라든지, 또 의뢰인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근무를 서달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야간에는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이 대상자분들이 야간에는 조금 움직이는 것을 삼가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경호원이든 아니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좀 위험성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시 아까 노출과 비노출 말씀했듯이 어떨 때가 이게 비노출을 해야 되고 어떨 때 노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어떤 때는 아파트에서 내려올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나올 때 들어갈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근데 나올 때 보통 출근 시간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옆집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경호팀이 노출된 상황이니까, 이게 조금 경호원들이 뭐 연기를 한다면 한 명은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고 한 명은 의뢰인에 나오는 좀 뒤에서, 그리고 뭐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는 제3자인 것처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현장에서 대상자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지켜주는 하나의 어떤 노하우가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차량 수행하고 도보 수행 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방법이 많은데, 이게 이제 차량을 수행할 때도 우리나라는 꼭 주차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차장에 대한, 그 다음에 어디 위치다 그러면 그 위치에 대해서 선발로 가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어떤 뭐 상황이나 그 어때 옆에 뭐가 있고 그 주변에는 병원이 어디에 있고 그 주변에 지구대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보 수행 시 가까이 붙지 않으면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도가 늦을 수 있습니다, 대응이. 그렇기 때문에 도보 수행에서는 전철도 타야 되고 또는 버스도 타야 되고 또는 택시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호원들의 좀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차량을 타고 움직이는 것이 조금은 더 안전한 거죠. 그리고 이 차량을 항상 움직일 때 지금 현재의 집이 노출이 안 됐을 경우는 아마 이 노출을 조금은 피하기 위해서 뒷차의 미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감안해서 운전에 대한 이런 노하우를 좀 보여줘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사할 때라든지 이런 것도 식사를 경호원과 같이 할 것인가, 또는 옆자리에서 할 것인가, 또는 조금 더 떨어진 데서 하고 경호원이 번갈아서 근무를 설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의뢰인께서 조금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경호원도 지금 우리 대상자의 상황으로 볼 때 이게 이렇게 지금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조금 조언을 드리거나 또는 거기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정리를 한 내용을 꼭 아마 내용을 좀 써갖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이 24시간 붙어 있기가 어렵거든요. 경호팀이 있어도. 이게 어느 누군가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고 예방은 무조건 됩니다. 그런데 경호원이 계속 24시간 계속 그 의뢰인과 가장 밀접해서 있을 수가 없는 현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현장에서의 강약, 조절,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판단, 이런 거는 의뢰인께서 또 요구할 수 있고 의뢰인께서 또 어느 정도 조율하고 또 경호원과의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걸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자하고 이제 그 아까 미팅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대자가 만약 어떠한 경우에 뭐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보통 어디로 와라라고 상대방이 요구를 하면 그 장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장소보다는 우리 쪽에서 원하는 웬만하면 조금 더 큰 그 호텔이나 이런 쪽 뭐 좀 이렇게 CCTV가 있는 그리고 사람이 좀 많은 공간이 좀 넓은 이런 곳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쪽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하게끔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박한 위해 공격이 갑자기 들어올 때 아마 쉽지 않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순식간에 정말 어떤 위해가 들어올 때 경호원들이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어떻게 이렇게 뭐 판단의 여지가 없죠. 그냥 무조건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가지고 있는 장비나 여러 가지 사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해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사주경계와 주변, 우리 의뢰인이 오늘 어떤 옷을 입었고, 우리 의뢰인이 어떤 복장을 했고, 우리 의뢰인이 어떤 상태고, 우리 의뢰인이 지금 보통 저 같은 경우 나가면 의뢰인 분들의 운동화나, 저는 이제 힐을 신고 나오거나 지금 리스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운동화나 그리고 아주 간편하게 핸드폰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옷을 착용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조금 질긴 청바지나 위에도 청자켓, 이런 것을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조금 멀리서 봤을 때 잘 못 알아보게끔 모자도 쓰게끔 하고요. 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뭐 이렇게 뭐 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했지만 저도 웬만하면 이런 것을 좀 하게끔 제가 좀 조언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면, 그럼 왜냐하면 이 대상자의 옷차림이 물론 그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직업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급 상황에서는 경호원이 100%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원이나 관공서나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그 장소에 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장소를 갈 때 내가 조금 30분 일찍 가야 될지, 내가 30분 조금 맞춰서 딱 5분 뒤에 갈지,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법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법원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법원 같은 경우는 보통 30분 전에 대부분이 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떨 때는 1시간 전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의뢰인께. 왜냐하면 이제 법원이 몰리는 시간에 주차가 안 됩니다. 주차 기다리는 것만 40분, 50분 기다릴 수도 있어요. 또 오부제로 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만약에 4층이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대기를 할 것이냐. 내가, 똑같은 만약에 3시 반이면, 3시에 만약에 들어가서 같은 층에 있으면, 상대자가 만약에 3시 10분에 왔어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경호 방법, 내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갈지, 그 다음에 경호원의 위치는 어떻게 줄지, 법원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앉고 어떻게 진행할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좀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호원의 어떤 그런 노하우로 진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경호원의 느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보이는 이 옷차림과 나의 행동이 상대자로부터 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기분이 나빴어도 그 자리에서는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365일 또는 평생을 대상자가 경호를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언젠가는 경호를 그만두게 되고 혼자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늘 주장하듯이 후환이 없는 경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 경호원의 자세와 내 행동과 얼굴 표정이 그 상대자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경호원의 첫 번째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자가 가장 중요한 느낌은 경호원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대상자에게 나는 이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강하게 그 사람한테 어필해서 뭔가를 내세울 때 보통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분들은 습관이 돼 있죠. 근데 용기를 내서 경호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막 화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결국 나중에 또 후환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거고 내 의견은 이렇고 내가 현재는 이렇게 어려웠고 내가 현재는 당신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당신도 그만두면 서로 좋게 이렇게 그만둘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자제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람이 뭐 이런 말도 있죠.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 것처럼 말을 할 때 저도 막 이제 조금 뭐랄까 좀 이게 화가 나면 막 다혈질이라 우리 경찰분들하고 막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의뢰인을 경호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또 상황이 생기면 막 어떤 때는 막 화도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환을 생각한다면 항상 객관적 입장에서 아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첫 번째가 상대방이 왔는데 바로 거절하고 바로 넌 아니야. 말투가 왜 왔어? 너 미쳤구나. 조금 센 말 있죠. 이 센 말은 감정을 돋게 되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어떤 채권 채무 관계에서나 또는 남녀 관계 리스크에서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에 딱 그냥 순간 그냥 바로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말입니다, 말.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사실 리스크 교육을 전혀 못하고 있죠. 이 말에 대한 중요한 말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고 말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고 이러한 것에 좀 우리 수학능력 평가에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수리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좀 어떻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러한 것을 습관화시키고 이러한 것을 교육시키고 이러한 것을 또 공부한 것을 이러한 것을 시험을 내고 저는 좀 이러한 것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상자분들도 말을 할 때 어차피 절차를 밟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상대방과 맞닥뜨렸을 때 물론 대범하게 내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던 분들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용기는 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조금 어느 정도 이 사회가 이렇게 강한 범죄, 이런 스토킹이 범죄라는 것이 인지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행 초기니까 이게 이제 좀 진행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또 좋은 시스템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하나의 어떤 절차고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물론 앞으로 좀 보완돼야 될 건 있지만
어느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항상 우리 대상자께서도 이런 경호팀을 지원받을 때 경호팀과 어떻게 이런 걸 조율하고 또 나의 안전을 어떻게 이렇게 내가 경호팀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어떻게 내가 공부하고 자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거 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날짜가 25일 날 지원을 받아서 27일 날 아마, 까지 아마 일시예요. 이게 입찰 일시가.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아마 되게 되면 빨리 선정되면 아마 진행을 5월 달부터는 아마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것도 참조하셔가지고 조금 안전에 최대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으로 이제 투입되는 경호팀들도 이러한 상황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입해서 근무에 좀 임하시길 바라고, 또 이런 어려운 우리가 이런 직업을 선택한 우리 한국의 민간 경호원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제가 정말 지금 좀 어려운 경비업법 또 조금 불합리한 이 경비업법을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있지만 참 이게 뭐 아직까지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할 일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위치에서 열심히 근무수고 진행하시는 전국에 있는 모든 민간 경호원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꼭 건강하시고 이게 이제 근무가 어떨 때는 따블이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절해서 꼭 좀 뭐랄까 사고 방지라든지 우리 경호원들의 저는 몸이 가장 저는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 어떤 스트레스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서서 있어야 되고 어떤 데 가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의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올 때 잠깐 일어섰다가 근무를 진행하고 또 앉았다 진행하게끔 제가 진행을 하는데 어떤 곳은 계속 서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2시간, 3시간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근로기준법상에 야 니네 4시간 일하고 30분 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4시간 동안 제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있다가 상황이 생겨서 대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 경호원들도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근무를 좀 쓰시는 게 서서 할 때는, 그리고 로테이션 근무로 항상 휴식과 스트레칭을 이어가야만이 상황이 생길 때 바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몸이 풀려 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걸 조금 주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이제 경찰청에서 조달청에서 나온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